직장을 다닌 지 몇 년 되었을 무렵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왜 통장 잔고는 잘 늘어나지 않지? 고정지출 빠지고 밥값에 교통비, 가끔 기분 낸다고 뭐 하나 사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렇다고 그냥 안전하게 적금에만 넣자니 3, 4%짜리 이자를 모아서 어느 세월에 차 사고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나마 모아둔 돈 날릴까봐 무섭기도 할 겁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2010년대 초반에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질 좋은 정보가 많지도 않다 보니 남들 사는 개별 주식 따라 샀다가 손해도 보고 은행 창구에서 권하는 펀드에 가입했다가 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매도하는 등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아, 그때 처음부터 ETF로 시작했으면 그 아까운 돈과 시간을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ETF로 투자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맨땅에 헤딩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ETF가 도대체 뭔지, 왜 이것부터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주 현실적이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식 처음 시작하면 다들 이 고민해요. 엔비디아를 살까, 테슬라를 살까, 요즘 핫하다는 삼성전자를 살까. 근데 솔직히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기업 재무제표 분석하고 차트 공부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ETF는 이 고민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편의점 도시락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직접 쌀 씻고 반찬 하나하나 만드는 대신 이미 잘 차려진 도시락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재료를 골라서 적당한 비율로 담아놨고 나는 그걸 집어들면 되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전문가들이 괜찮은 기업들을 미리 골라서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바구니를 통째로 사면 안에 담긴 기업들을 조금씩 전부 갖게 되는 구조예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인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기업들이 담긴 바구니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것. 1993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전까지는 이런 분산 투자가 정말 큰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ETF가 나오면서 우리 같은 월급쟁이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투자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품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한 종목이 박살나도 내 돈 전부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단톡방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이 종목 간다 하는 말 듣고 몰아서 사는 겁니다. 오를 땐 짜릿한데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업무 중에도 자꾸 핸드폰 들여다보게 되고 멘탈이 흔들리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거든요. 실적 쇼크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경영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에 전부 걸었다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요. ETF는 한 바구니 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기업이 들어있어요. 테슬라가 흔들려도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엔비디아가 빠져도 애플이 받쳐줘요. 어느 한 기업의 악재가 전체 바구니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직장인이 개별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그 기업을 깊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해요. 실적 발표 때마다 확인하고 산업 흐름도 계속 팔로우해야 하고요. ETF는 그 시간이 부족한 사람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시장 전체에 올라타는 거니까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은행에 방문할 때에는 펀드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펀드는 ETF랑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팔고 싶을 때 바로 못 팔아요. 판매 신청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내가 팔겠다고 결정한 시점과 실제로 팔리는 시점이 달라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ETF는 주식이랑 똑같이 앱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타이밍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수수료 차이도 중요해요. 일반 펀드는 판매 수수료에
운용 보수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와요. ETF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수료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매년 빠져나가거든요. 수수료 차이가 1%만 돼도 20년 복리로 쌓이면 나중에 손에 쥐는 돈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어요. 장기 투자할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이에요. ETF는 바구니 안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매일 공개돼요. 내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펀드는 이게 한참 뒤에야 확인이 가능해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딱 두 가지로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S&P 500 ETF예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 경제 자체에 투자한다고 보면 돼요. 왜 미국이냐고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온 게 미국 기업들이었고 S&P 500은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요. 연평균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약 10% 수준이었고 중간중간 크게 떨어진 적도 있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어요. 워렌 버핏이 아내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도 바로 이 상품이에요. 개별 종목 고르는 스트레스 없이 시장 평균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나스닥 100 ETF예요.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술주 중심이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S&P 500이 미국 전체라면 나스닥 100은 그 중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상승장에서는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르는 편인데 하락장에서도 더 많이 떨어져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더 추구하되 그만큼 가격 등락을 버틸 수 있다면 나스닥 100,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S&P 500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둘 다 조금씩 들고 있어요. 검색해보면 영어 이름도 있고 한글 이름도 있는데요. SPY나 QQQ 같은 영어 이름은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거라 달러로 환전해서 사야 해요. 반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한글 이름은 국내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바로 살 수 있어요. 처음엔 환전 수수료 신경 쓸 필요 없는 국내 상장 ETF로 시작하는 게 편해요. ETF 검색하다 보면 이름에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붙은 상품들이 보여요. 두 배 수익이 탐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이건 초보자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해요. 왜 그런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수익률이 두 배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지수가 1% 오르면 내 ETF는 2% 오르는 구조죠. 듣기엔 좋은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1% 떨어지면 나는 2% 떨어져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레버리지 ETF에는 변동성 손실이라는 구조적인 함정이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첫째 날 10% 올라 110이 되고 둘째 날에 10% 떨어져서 110의 10%인 11이 빠져 99가 되었다고 할게요. 그럼 지수는 이틀 동안 마이너스 1%인 거죠. 하지만 같은 기간 두 배의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 20% 올라서 120이 되고 둘째 날 20% 떨어져 120의 20%인 24가 빠져서 96이 됩니다. 원래 지수는 마이너스 1%인데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4%입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1%의 두 배인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손해를 본 겁니다. 이 추가 손실 마이너스 2%가 바로 변동성 손실입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간다면 레버리지 ETF가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게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는 구간에서 반복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음이복리 효과라고 해요.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시장 방향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면 알아요.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장기 보유하면 그 흐름을 거스르는 셈이며 애시당초 시장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버스 주식을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써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ETF가 완벽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잘 고른 개별 주식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ETF랑 개별 주식을 병행하고 있고 결국 투자에 익숙해지면 개별 기업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ETF로 먼저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한 종목 잘못 골라서 멘탈 나가는 경험 없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먼저 익히는데 ETF만큼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핵심만 짚어본다면 ETF는 좋은 기업들이 담긴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것이고 분산 투자로 한 종목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엔 S&P 500과 나스닥 100 이 두 가지면 충분하고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구조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손대지 말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